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것만 딱 집어드리는 은주 클립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실수는 알면서 잘못한 것을 말하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모두 선생님들이 잘 알면서 한 번씩 실수하시는, 하지만 반복되면 실력이 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빈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선생님들을 위해 답안 나눔을 허락해 주셨으니 함께 보시며 선생님의 실수도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의 실수를 바탕으로 만든 맞춤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니 함께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더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교직 논술 답안 실수 베스트 5. 1위. 2명의 1명은 하는 실수. 본론의 문단 도입 문장 비문. 비문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말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거나 문장의 구성 요소가 빠진 문장을 말하죠. 본론의 각 문단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문단에서 논할 논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선생님께서 쓰려고 하시는 논점은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의 장점이네요. 그런데 더 이어서 볼까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의 장점은 첫째, 단위 학교와 교사 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셨나요? 주어를 장점은 이라고 했다면 서술어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로 끝나야 합니다. 이렇게 논점과 답을 한 번에 이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비문을 쓰십니다. 이런 문제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고 먼저 논점에 관한 문장을 종결해 주시고 선생님의 답을 나열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200자 분량 제한 때문에 다음과 같다를 쓸 자리가 아까워서 그 자리를 아껴 쓰시는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비문이 반복되면 읽는 사람은 계속 하면서 읽게 되고 흐름이 끊기죠. 그러면 글 전체의 논리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2위. 꼭 필요할 때 문제의 조건이나 제시문을 반영하지 않고 답을 쓰는 실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죠. 치명도에 있어서는 1위를 한 비문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 답안은 2018학년도 기출을 쓰신 선생님의 답안입니다. 문제는 강교사의 말에 함의된 교육과정의 유형을 쓰고 이 교육과정 유형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범교과 학습 주제의 지도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시 유의할 점을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 였습니다. 선생님이 잘해주신 점은 영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시고 의미를 써주셨다는 점, 그리고 편성 시 유의점은 운영 시 유의점으로는 하고 두 갈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답을 써주셨다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 편성 시 유의점을 범교과 주제를 유연하게 편성한다. 운영 시 유의점을 개인차를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한다고 써주셨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이라서 틀리지 않을 것 같지만 문제의 조건인 강교사의 말에 함의된 교육과정 유형의 관점에서 볼 때를 반영하여 본다면 틀린 답입니다. 2018학년도 기출문제 제시문에서 강교사는 딱 한 번 발언했습니다. 여러 주제 중 일부만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어떤 주제는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라고 강교사가 말했으니 이와 관련한 답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인 논지는 범교과 주제가 빠지지 않게 편성하고 계획에 근거한 실질적인 운영을 한다 라고 쓰셔야 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제시문을 꼭 반영해서 답을 써주세요. 3위. 논지를 풀어쓰거나 너무 뒤에 배치해서 핵심을 흐리는 실수. 한 선생님이 논술 연습하실 때의 답안과 연습을 조금 더 하셨을 때의 답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답안은 2014학년도 기출 답안으로 이 선생님께서 논술 연습을 처음 시작하실 때 쓰셨습니다. 논점은
김교사의 수업 행동에 나타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인데요. 선생님이 쓰신 셋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셋째, 수업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인하여 수업의 흐름이 계속 끊기고 있지만 교사는 그에 대한 특별한 지도 없이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 줄 75자짜리 한 문장이었고요. 이 논지에 드러난 김교사의 수업 행동 문제점을 말한 부분을 고르라면 수업의 흐름이 끊기고 있지만 특별한 지도 없이 계속 수업을 진행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을 핵심 어구가 드러나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셋째, 학생들의 비과제 행동에 대한 특별한 지도 없이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수업의 흐름이 끊기고 있다는 내용은 논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답안은 선생님께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쓰신 교재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지능에 대한 박 교사의 생각이 논점이었고요. 논지를 어떻게 쓰셨는지 볼까요? 박 교사와 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능에 대한 신념은 다음과 같다. 박 교사는 고정이론과 관련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한계가 고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논지를 간결하고 더 정확하게 드러내서 써주셨죠. 논거는 뒷받침 문장으로서 제시문에 드러난 박 교사의 모습을 근거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논지를 풀어줬으면 박 교사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의 한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이론과 관련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문장이 길어지고 고정이론이라는 핵심어가 뒤로 빠져서 논지가 돋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논지가 훨씬 간결하고 좋죠. 논거도 뒤로 나누어서 가 있으니 더 탄탄한 논리적인 글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논지의 핵심을 담아 쓰시게 된 것은 제 첨삭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 연습을 꾸준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첨삭 받으실 때는 초기에 쓰신 2014학년도 답안과 최근에 쓰신 하이패스 답안을 함께 보내셨어요. 제 눈에는 발전하신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4위, 논거를 논지의 반복으로 쓰는 실수. 예를 들어 2015학년도 안전교육에 관한 기출문제에서 학생 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썼다고 해볼까요? 첫째, 안전교육을 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사고는 안전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논지의 구성 요소를 자리만 바꿔 쓴 단순 반복 문장으로 논거를 쓰신 경우죠. 안전교육을 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에 대한 논거로는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다와 같은 말이 더 적합합니다. 제시문과 관련하자면 안전교육을 통해 뜀트를 할 때는 앞사람이 빠져나간 후 뛰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논거는 논지를 보충해주는 말로써 논지에 대한 예시, 원인, 결과 등의 내용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교직 논술 답안, 실수, 베스트 5, 5위. 핵심 어구가 논지보다 논거에 있는 실수. 점수는 주로 논지에서 얻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교재에도 채점관들은 논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논거에서 찾는다라고도 써 있는데요. 그런 친절한 채점관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점수를 잃을 뻔하며 채점관 잘 만나길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처음부터 논지에 잘 써주면 더 좋겠죠. 선생님이 쓰신 답안을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기출을 쓰셨고 마지막 논점 중에 하나가 정의적 평가의 중요성을 2가지 쓰라였습니다. 문제는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지 1점, 논거 1점, 2점씩 2가지, 총 4점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지도 논거도 매우 중요한 경우죠. 선생님은 둘째, 초등학교 교육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기본 생활 습관과 기초 학습 능력 함양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목표에서는 이처럼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쓰셨습니다. 두 문장 모두 1점씩 받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 목표라는 핵심어가 논거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시문을 볼까요? 김 교사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에 비추어 보면 정의적 측면이 특히 중요한데도 말이에요. 라고 초등학교 교육 목표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둘째의 논지로 써주신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을 기른다는 말은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 나와 있는 말이기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되도록 제시문과 더 밀접한 표현이 핵심어구로 보이고 또 선생님이 논지에 써주신 말은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 대한 설명이므로 논거에 쓰이면 더 좋겠습니다. 5 안에 들 뻔했지만 아쉽게도 들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기는 아쉬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 추가해 봅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하나 더. 의존 명사와 끼워 넣는 말의 띄어쓰기 오류. 띄어쓰기도 채점 요소에 포함이 되나요? 배점 부분에 맞춤법 및 원고지 작성법이 1점으로 되어 있죠. 이 맞춤법 안에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한글 맞춤법 5장이 띄어쓰기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시는 띄어쓰기는 주로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입니다. 여러 번, 여러 번, 할 뿐, 할 뿐.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여러 띄고 번, 할 띄고 뿐입니다. 번이 우리 한번 볼까? 처럼 강조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의 말로 굳어졌다고 보아 띄어쓰지 않습니다. 번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처럼 횟수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었습니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 뒤에 올 때는 원칙적으로 띄어야 하지만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므로 붙였습니다. 뿐은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입니다. 앞말이 뭐뭐 할처럼 용언이면 의존 명사로서 띄어쓰고 앞말이 너처럼 체언이면 조사로서 붙였습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뿐이니까 너랑 항상 붙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뿐은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너처럼 체언이면 조사다. 붙여 쓴다. 기억해 주세요. 교정부호를 통해 어구나 문장을 끼워 쓰실 때도 끼워 쓰는 말에도 띄어쓰기를 해주시는 것이 원고지 작성법의 원칙입니다. 이렇게요. 띄어쓰기에 관해서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는 띄어쓰기 특집으로 만들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실수 베스트 5였습니다. 이 실수들을 보완하고 혼자 공부하는 분들도 논술 답안의 체계 부분에 대한 셀프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선생님들 맞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터디원과 함께 하실 때도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바탕으로 서로 첨삭을 해주시면 좀 더 논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발전된 답안을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논술에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신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몇 회만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등 임용 교직논술을 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맞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맞춤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교직논술 쓰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A4 용지에 2개가 되어 있으니까 반씩 나눠서 한번 쓰실 때마다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날짜와 작성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써주시고요. 문제는 예를 들어 2019학년도 기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체크 항목은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실수 베스트 5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답안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부분들을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여기 써 있는 한글자 오총사란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한글자 말 5가지입니다.
이, 잘, 것, 등, 밑. 모두 쓰는 자리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한 글자라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요. 이에, 이를 통해, 이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한 글에서 10번 넘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많이 쓰게 되면 막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리성이 저해되는 악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도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나머지 문단을 나누는 방법, 원고지 작성법, 분량 지켰는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고지 작성법은 선생님들이 교직 논술을 쓰실 때 한 번쯤은 쓰셨던 것들 또는 많이 틀리시는 것들만 모아서 또 따로 특집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이 되시면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잘 활용해 주세요. 체크를 하셨으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그날 작성하신 답안 위에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좋고요. 또 스터디원들하고도 이런 관점에서 첨삭을 해주시면 좋고, 제가 분홍색으로 특별히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반대로 해야 잘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지를 풀어쓰거나 핵심 어구를 뒤에 배치한 문장이 있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X가 돼야 맞는 겁니다. 다만 긍정어로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특히 집중하고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뭔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부정어로 썼습니다. 참고해서 활용해 주세요. 오늘은 교직논술 답안 실수 베스트 5와 맞춤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유할 내용은 점수를 지키고 시간을 절약하는 개요 작성법 시연입니다.